엄마, 아빠는 내 말을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내 이야기만 하면 옛날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모두 듣고 있지만 진정으로 경청하고 있을까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닌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의 시작입니다. 경청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고 그랬구나라는 작은 반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도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담긴 감정과 의미에 집중해 보세요. 경청의 핵심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통의 문은 열립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문화, 트렌드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열정과 고민을 느껴보세요.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작은 실천. 1.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기. 2. 편안한 자세로 눈 마주치기. 3. 고개 끄덕임과 작은 반응으로 공감 표현하기. 4. 그런데,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말 피하기. 5. 조언보다는 공감의 말 먼저 하기.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 속에는 내 미래가 불안해요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해요라는 말에는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죠. 경청의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놀랍게도 그들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한 경청의 시간은 반드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세대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머, 이게 뭐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글씨가 써지네. 할머니, 스마트폰 터치만 배우셔도 반은 성공이에요. 스마트폰, 참 신기하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어려워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주 쉽게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잡는 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은 꼭 잡지 않아도 됩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하셔도 좋아요. 2.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터치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어요. 3. 글씨가 잘 안 보이면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벌리면 커져요. 4. 실수로 잘못 눌렀다고요? 뒤로 가기 버튼만 알아도 걱정 없어요.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문자 보내기입니다. 1. 전화번호부에서 손주 이름을 찾아요. 2. 메시지 버튼을 눌러요. 3. 아래쪽 하얀 칸을 살짝 터치하면 키보드가 나와요. 4. 한 글자씩 천천히 써보세요. 사랑해. 어머, 손주가 답장을 보냈네요. 답장에는 하트가 가득합니다. 이런 그림을 이모티콘이라고 해요. 우리도 한번 이모티콘을 보내볼까요? 1. 메시지 옆 노란 웃는 얼굴을 눌러보세요. 2.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세요. 3.
살짝 터치하면 전송됩니다. 4. 손주들이 좋아하는 토끼나 강아지 이모티콘을 보내보세요. 사진 보내기도 어렵지 않아요. 1. 카메라 버튼을 눌러요. 2. 찍고 싶은 것을 화면에 담아요. 3. 파란색 동그라미를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4.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 할머니가 보내신 된장찌개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손주와 일상을 나눌 수 있답니다. 가끔은 말보다 사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쁜 꽃을 보셨나요? 찍어서 보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하셨나요? 사진으로 자랑해보세요.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손주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손주들은 기꺼이 알려줄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글자가 뒤죽박죽 되어도 엉뚱한 이모티콘을 보내도 됩니다. 그런 실수가 오히려 손주와의 웃음거리가 되지요. 할머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며 손주가 웃으며 알려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오늘은 문자 한 통, 내일은 사진 한 장. 이렇게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발을 담그다 보면 어느새 손주와 더 가까워진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은 덜 무섭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답니다. 손주와 더 가까워지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이제는 이 소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익숙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질문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을 새롭게 바꿔볼까요? 기존의 질문.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새로운 질문.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지는 않니? 기존의 질문.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새로운 질문. 오늘 하루는 어땠어? 기존의 질문. 게임만 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새로운 질문. 그 게임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나도 한번 알려줄래? 눈치채셨나요? 새로운 질문들은 모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입니다. 공감은 듣기에서 시작해서 이해하기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녀.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기존의 대답.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때는 말이야. 새로운 대답.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 손자.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기존의 대답. 그게 무슨 직업이니?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새로운 대답. 유튜버가 되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공감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고민도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고민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1. 취업과 진로. 2. 경제적 독립. 3. 일과 삶의 균형. 4. 인간관계. 5. 자아실현.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세심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1.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또는 무엇이로 시작하는 질문하기. 2. 조언하기 전에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기. 3. 그랬구나라는 말로 공감 표현하기.
4. 침묵도 때로는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5. 상대방의 감정에 먼저 주목하기.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낯설게 들릴 수 있고 그들의 패션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들만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단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면 세대 간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완벽한 이해가 아닌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면 젊은 세대도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청하는 법도 배웠고 디지털 소통도 시작했으며 공감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할머니, 이 음식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소개한 건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할아버지, 주말에 같이 산책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려드릴게요. 말로 하는 대화도 좋지만 무언가를 함께하는 시간은 더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식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닌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1.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점 추천받기. 2. 함께 장보기 가기. 3. 손주가 아는 새로운 메뉴 배우기. 4. 우리가 잘하는 요리 알려주기. 5. 서로의 입맛을 배려한 메뉴 고르기. 식사 후에 카페 시간도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카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1. 손주가 좋아하는 음료 주문해보기. 2.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함께 보기. 3.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기. 4. 서로의 취향 알아가기. 산책도 세대를 이어주는 좋은 다리가 됩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더욱 자연스럽죠. 산책하며 할 수 있는 것들. 1. 손주가 좋아하는 음악 함께 듣기. 2. 예쁜 풍경 사진 찍기. 3. 가벼운 스트레칭 배우기. 4. 서로의 하루 이야기 나누기. 집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한 공간이니까요. 집에서 함께하기. 1. 손주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보기. 2. 옛날 앨범 함께 구경하기. 3. 간단한 요리 함께 만들기. 4. 서로의 취미 공유하기.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해가 아닌 한번 해볼까? 라는 자세로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궁금한데 다음에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할머니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줄까? 내가 요즘 배우고 있다던 새로운 요리도 같이 해보자.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나누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주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하죠.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 같이 가요.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초대를 받게 되실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질문도 해보세요. 이게 왜 좋은 거니? 어떤 점이 재미있어?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대화의 물꼬를 틔워줍니다.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여 특별한 추억이 되니까요. TV를 보며 나누는 작은 대화, 장보기를 하며 나누는 잡담, 산책하며 나누는 이야기.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한 연결의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도 전해지고 몰랐던 서로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볼까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그세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 잊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젊은 세대는 우리에게서 배울 것이 많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 1. 맛있는 음식 레시피와 요리 비법. 2. 생활의 지혜와 절약하는 방법. 3. 인생의 경험담과 극복 이야기. 4.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 5. 가족의 역사와 추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요리를 통한 지혜 나누기. 이 김치는 할머니가 40년 동안 담가온 비법이 있어. 이 된장찌개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나물은 이렇게 손질해야 제맛이 나지. 생활의 지혜 나누기. 빨래가 잘 안 지워질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보관하면 음식이 더 오래가. 용돈을 이렇게 관리하면 좋아. 인생 이야기 나누기. 우리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말이야. 힘들었지만 이렇게 극복했어. 실수를 통해 이걸 배웠지. 그런데 우리도 배울 것이 많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젊은 세대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 1. 새로운 기술 사용법. 2. 최근 트렌드와 문화. 3. 새로운 관점과 생각들. 4. 효율적인 정보 찾는 방법. 5. 현대적인 생활 방식. 배움을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방법들. 함께 요리하며. 이 레시피는 할머니가 알려줄게. 이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조리법이에요. 디지털 기기 사용하며. 이 앱으로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와요. 대화하며. 그때는 이랬어. 요즘은 이렇게 변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가르쳐주는 마음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려 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 보세요. 배움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거운 선물이 될 수 있죠. 이런 선물을 주고받다 보면 세대 간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은 이것만 배워볼게요. 조금씩 해보면 되는 거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를 가르치고 하나를 배우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자 학생이 되었네요. 이렇게 서로 배우고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 그것이 우리의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손주는 정말 자기만의 생각이 확실해. 할머니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을 살펴볼까요? 평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요즘 애들은 쉬운 길만 찾아.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말이 맞아.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말들은 대화를 막는 벽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표현 방법.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참 새롭다. 내 의견을 들으니 나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특히 중요한 것은 선택의 존중입니다. 진로에 대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 할머니는 응원할게.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생활 방식에 대해.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해보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 서로 다른 방식을 존중하면서 살면 좋겠구나. 인간관계에 대해. 내 친구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니? 요즘 젊은이들의 만남은 그렇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니 다행이야. 존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생각, 느낌,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존중을 표현하는 작은 습관들. 1.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기. 2. 조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기. 3. 판단하는 말 줄이기. 4. 긍정적인 면 찾아 표현하기. 5. 격려와 응원의 말 자주 하기.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할머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특히 피해야 할 대화 습관이 있습니다. 1.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2. 무조건적인 부정. 3. 나이 들먹이기. 4. 일방적 훈계. 5. 선택 강요하기.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구나. 내 선택을 믿어보려고 해. 할머니도 배워가는 중이야. 내 의견을 더 자세히 들려줄래? 존중은 말투에서도 드러납니다. 명령조 대신 제안하기. 부정문 대신 긍정문 사용하기. 해라 대신 하면 어떨까? 사용하기. 안 돼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존중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인정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손주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들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이어가는 방법,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할머니, 요즘 우리 대화가 늘어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전 이제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경청하는 법도 배웠고 디지털 소통도 시작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알게 되었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을 나눠볼까요? 행복한 소통을 위한 우리만의 약속. 아침에 일어나면 1. 따뜻한 인사로 하루 시작하기. 2. 카카오톡으로 짧은 안부 전하기. 3. 서로의 계획에 관심 가지기. 식사 시간에는 1. TV 소리 줄이고 대화에 집중하기. 2. 서로의 하루 이야기 나누기. 3. 작은 칭찬 잊지 않기. 저녁 시간에는 1. 하루 중 있었던 일 공유하기. 2. 내일의 이야기도 나누기. 3. 따뜻한 마음 전하기. 특별한 날에는 1. 함께 사진 찍고 추억 만들기. 2. 서로에게 마음을 담은 메시지 보내기. 3. 소소한 선물로 마음 표현하기.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천을 위한 작은 팁. 1.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시도하기. 2. 상대방의 표정 살피기. 3. 긍정적인 말 먼저 하기. 4. 서로의 노력 알아주기. 5.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더 많은 세대 공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인생 한 방울 채널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풍성한 소통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행복한 변화를 선물할 수 있답니다. 나도 젊은 세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구나.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를 인생 한 방울 채널에서 함께 나눠보아요. 기억하세요. 세대 간의 소통은 1.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2.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며 3. 꾸준한 관심으로 꽃 피우고 4. 따뜻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더 풍성한 소통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인생 한 방울 채널 구독하기, 더 많은 세대 공감 콘텐츠, 알림 설정하기,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기, 좋아요 누르기,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모두의 경험 나누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풍성한 이야기는 인생 한 방울 채널에서 함께 나눠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더 따뜻한 소통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